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전자기술연구원 데이터융합 플랫폼 연구센터에서 재직 중인 김민준이라고 합니다. 네, 저희 캔티는 이제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이라고 풀어서 쓰고요. 주로 이제 대표적으로 말하면 정보과제를 메인으로 하고 있는 연구소, 국공립연구소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정보과제를 메인으로 하고는 있지만 정보과제 외에도 다양한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까지도 저희가 같이 연구를 진행하면서 최신 그런 트렌드를 놓치지 않으려고 그런 열정을 다하고 있는 연구소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제 팀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 거는 이제 최근 몇 년간 이제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이 과학기술계에도 상당한 이런 패러다임이 바뀌는 것들이 있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메타버스라는 단어가 나온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메타버스라는 것의 정체성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는 분들이 좀 있어서 메타버스라는 단어 자체를 딱 집어서 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메타버스에서 가장 떠오를 수 있는 비대면 스트리밍, 비대면 실황 중계라는 관점에서 이 가상공연이라는 키워드를 잡고 연구를 좀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가상공연이라는 게 결국은 실제 상황을 온라인, 디지털로 얼만큼 잘 그대로 표현하느냐가 주 관건인 기술인데요. 저희는 이제 이 가상공연의 핵심인 결국 인물, 즉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을 얼만큼 실제 이 디지털로 즉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지, 그래서 각자 핵심 기술이라고 보면 3D 캡처 기술이 있겠고요. 또 반대편으로는 3D 복원 기술, 이 두 개가 혼합되어서 이루어져 있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3D 캡처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제 모션 캡처라는 단어를 일반적으로 더 많이 쓰게 됩니다. 이 모션 캡처는 전통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방식은 사실 이제 뭐 마커 방식이라고도 하고 직접 센싱 방식이라도 하는데 결국 이제 센서가 부착된 어떤 수트 혹은 뭐 얼굴 같은 경우는 그런 카메라가 달린 그런 모자 혹은 뭐 글라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직접 센싱, 사람에 가장 밀접돼서 웨어러블한 형태로 그런 데이터를 센싱하는 이런 시스템을 일반적으로 활용을 해왔습니다. 근데 최근에 인공지능의 발달과 더불어서 인공지능 안에서도 특히 컴퓨터 비전 쪽에 급격하게 발달하면서 이런 직접 센싱이 아닌 카메라만 가지고 일반인은 바로 센싱해내는, 즉 3D 모션을 캡처해내는 기술이 많이 발표되고 있었고요. 그런 기술을 넘어서서 지금은 이제 카메라 한 대가 아니라 카메라를 여러 대, 즉 일반적으로는 원형의 형태로 많이 구성을 하는데요. 원형으로 여러 대, 약 적게는 뭐 4대, 8대도 쓰지만 많게는 20대 이상도 써서 그 20대 카메라에서 분석된 이 정확히는 모션들을 정확히 공간적으로 매핑해내서 3D 모션, 3D 스켈레톤이라고도 부르게 됩니다. 이 모션을 어떻게 하면 정확하고 빠르고 자연스럽고, 자연스럽다가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좀 있는데 얼만큼 빠르고 정확하고 이제 부드럽게 이어지는지 그런 것들을 주로 목표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존의 마커 방식이라고 하면 전통적인 수트 방식이라고 이제 대변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수트 방식의 장점은 정확합니다. 그 정확하다는 성능이 하나가 이제 굉장한 어떻게 보면 서비스 업자, 프로덕트 제작자 입장에서 중요한 팩터겠고요. 반대로 단점도 명확합니다. 단점은 사람이 직접 입어야 된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현장성이 매우 떨어진다. 사전 녹화 방식밖에, 혹은 이제 흔히 말해 뭐 대타죠. 이제 실제 공연 뒤에서 누군가가 입고 춤을 춰야만 스트리밍이 가능한, 즉 현장성이 매우 떨어진다라고 보고 있고요. 더불어서 이제 그 수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연계해야 되는 시스템 자체가 좀 규모가 큽니다. 수트 자체도 비용이 상당히 비싸고, 특히 머리에 쓰는 HMD와 유사한 그런 형태로 뭐 동공까지 트래킹하는 이런 기술들이 요즘 많이 있는데 그쪽 분야도 한 테마긴 합니다만, 이제 저희가 타겟팅하는 것은 아무래도 현장에 이동할 수 있는 어떤 현장을 직접 가서 현장에서 보는 사람들도 볼 수 있고 이것을 그대로 온라인으로 스트리밍해서 또 볼 수 있고 이런 시스템을 타겟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좀 뭐 좋고 나쁘다의 개념보다는 서로 접근하는 그런 분야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마커리스 관련해서 여쭤보셨는데, 마커리스가 이제 뭐 마커가 없으면 다 마커리스라고는 합니다만 카메라 방식에도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타겟팅하는 거는 이제 인공지능 기술을 굉장히 많이 고도로 좀 결합해서 이 카메라로 직접 이 사람을 찍어서 분석해내는 것이고요. 마커리스라고 표현하는 것 중에 사실 마커가 조금 들어간 기술들도 있습니다. 천장에 마커들을 박아놓고 위치를 탐지한다든지, 혹은 옷에 미리 마커를 좀 심어놓고 탐지한다든지, 이런 기술들도 있는데, 이건 사실 뭐 마커도 아니고 마커리스도 아닌 기술들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이제 카메라로 요즘에 아마 이 과상공연 테마가 아니더라도 이 카메라를 통해서 사람을 분석하는 일들이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이미 쓰이고 있었기 때문에 그 기술들이 이제 고도로 발달돼서 이런 과상공연에도 쓰이는 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장점이라고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마커 방식과의 반대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만 있으면 쉽게 촬영이 가능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스템 비용이 좀 줄어들 것 같고, 단점이라고 보면 어찌됐건 직접 입고 센싱하는 것보다는 정확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직접 입고 센싱하는 것만큼의 성능을 내는 것이 이 나머지 기술들의 성능 목표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을 넘어서는 것은 뭐 거의 목표로 하지 않죠. 그걸 목표로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 팀에서 장기적으로는 사람과 사물 그리고 공간까지를 센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긴 한데요. 현존하는 이제 기술 중에 그런 건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사람을 가장 메인으로 센싱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물과 공간은 일반적으로 많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사람을 주로 목표로 하고 있고요. 사람에 의해서 변형되는 사물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입고 있는 옷이라거나 사람에 부착된 소품이라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추가적으로 센싱해서 그 사람의 모션과 어떻게 보면 연계된 변화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잘 표현해낼 수 있을지도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연구소는 이제 전자 분야를 전체를 다루다 보니까 이제 저희 팀 혹은 저희 센터에 좀 한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무래도 이제 콘텐츠 분야라는 게 사실 굉장히 3D 업종에 사실 가깝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구소 입장에서 접근을 할 때는 이 콘텐츠를 생산하는 것과는 조금 별개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캐릭터를 잘 만드는 것이 목표가 아니고 캐릭터를 만드는 것을 자동화하는 것, 이런 식의 저희는 접근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콘텐츠, 지금 학과의 이름부터가 이제 아테네 테크놀로지 학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이 기술적으로 조금 더 놀리지를 쌓고 그런 노하우들을 쌓으시면 훨씬 저희 연구소와는 핏이 잘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사실 이 대학교 때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대학교 때 배울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런 여러 가지 장비들,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소프트웨어 툴들, 이런 것을 거의 무료로 혹은 뭐 매우 싸게 구입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저는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콘텐츠 분야가 상당히 넓습니다. 콘텐츠를 누군가 촬영하는 사람부터 그 콘텐츠 촬영한 걸 가공해서 실제 서비스되는 콘텐츠로 제작하고 그걸 실제로 배포하는 데까지 상당히 많은 주기가 큰 산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자동화라는 AI라는 것이 등장을 하면서 이 콘텐츠 분야가 저는 많이 변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캐릭터 하나하나 모델링하는 게 제가 알기로 게임 캐릭터 하나 만드는데 일주일 걸렸다고, 밤새서 일주일 걸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작업들이 최근에는 이제 이 소프트웨어 툴들에서 기본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들을 변형해주고 쉽게 자연스럽게 만들어주고, 물론 이제 사람이 마감 작업을 통해서 훨씬 퀄리티를 향상시키는 작업은 아직도 있습니다만, 과거와 비해서는 한 명 한 명이 생산해낼 수 있는 콘텐츠량이 매우 극도로 높아졌고, 또는 사람이 없어도 요즘에 AI가 그림도 그려주는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관심에 두시고 단순히 콘텐츠를 생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콘텐츠를 어떻게 하면 더 잘 생산할 수 있게 만드는 일, 이런 기술적인 일에도 관심을 많이 가지시면 앞으로는 제가
감히 생각하건데 훨씬 더 그런 방향의 일자리가 많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많이 관심을 가지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사실 뭐 제가 하고 있는 연구가 가상 공연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이 공연 산업이라든지 혹은 공연이 아닌 뭐 영화 산업이라든지 뭐 게임도 콘텐츠의 일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그래픽 위주의 산업들이 과거에는 대부분 사람의 손으로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는 아날로그 산업이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AI 등장은 사실 한참 옛날이지만 AI가 이렇게 보편화되고 특히나 이 컴퓨터 그래픽 쪽에 접근이 되기 시작한 거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보편화가 되기 이후부터 엄청나게 많은 스튜디오들이 지금 생기고 있고요. 사실 대기업, 뭐 SK를 필두로 여러 대기업들이 각자 자기네 스튜디오를 이미 짓고 있고요. 그 스튜디오는 기존의 그런 단순 촬영 스튜디오가 아니라 첨단 뭐 디스플레이 월이라든지 그래서 뭐 버추얼 프로덕션이 진행될 수준의 기존의 스튜디오와는 차별화되는 첨단 기술들이 녹여져 있는 스튜디오들을 앞다투어 짓고 있습니다. 그렇게 짓고 있다는 이유 자체가 장기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갈 거기 때문에 저는 짓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데 들어갈 수 있는 일자리가 과거에 뭐 컴퓨터 그래픽, 뭐 포토샵으로 그림을 그렸던 인력이 단순히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일자리가 아니거든요. 기본적으로 이 컴퓨터 툴이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능숙해야 되고 그 툴을 이용해서 생산해내는 능력 자체가 매우 커지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뭐 흔히 저희가 소프트웨어 분야는 개발자 한 명이 뭐 1000명 이상의 일을 한다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저는 이 컴퓨터 그래픽 쪽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거의 그래픽 뭐 극단적으로 말하면 가벼운 컨텐츠들은 이런 그래픽 업자들이 필요 없는 수준까지 자동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뭐 AI와 경쟁을 하는 업무를 하는 거는 저는 비추천하고요. 그런 일보다는 AI를 어떻게 내가 잘 활용해서 이런 컨텐츠 분야에서 자기만의 도메인을 만들 수 있을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면 좀 경쟁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까 뭐 가상공연 말씀드리면서 결국 이제 모션 캡처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저희 팀에서 장기적으로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있는 게 결국은 상황인지라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인지라는 것이 뭐냐면 이 공간 내에 있는 것들의 변화 그리고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모니터링하고 트래킹한다의 의미인데요. 그중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가상 공연이라는 메타버스라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실제 상황을 잘 캡처해내고 모니터링 해내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 지금은 CCTV에 100% 의존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 가서 저 공간에 무슨 일이 벌어졌나를 확인할 때 CCTV 보는 거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기껏해야 뭐 음성 녹음 정도가 대변될 수 있겠지만 CCTV만 못합니다. 근데 이 CCTV라는 게 사실 굉장히 프라이버시에 민감합니다. 그래서 집에 CCTV 다는 사람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 이유 자체가 저는 보안, 프라이버시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이 CCTV를 대체할 수 있는 상황 기록 기술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것은 카메라 기술이 아니라 이 카메라에 준하는 상황 정보를 분석해내고 캡처해내고 반대로 재현까지 해내는 게 중요하겠죠. 그렇게까지를 목표로 지금 연구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저희 기술을 깊게 말씀드릴 수 없어서 뭐 잠깐만 말씀드렸는데 저희 기술의 주 목표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스템의 간소화입니다. 기존에 여러 뭐 수트가 필요해? 안 됩니다. 고사양 PC가 필요해? 안 됩니다. 저희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가장 간단하게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기록할 수 있는가. 뭐 집에 상황 기록 기술이라고 판매하는데 뭐 1000만원 달라 그러면 누가 달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가장 그런 간단한 기술과 프로덕트까지를 개발해내는 것을 목표로 지금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이제 제가 뭐 정확히 예술 분야 종사자가 아니고 저는 전자 이런 엔지니어 종사자라서 어떻게 보면 창작의 정확한 디피니션을 제가 할 수는 없지만 AI의 그 생성형 AI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 인간의 뇌를 최대한 따라해서 인간의 뇌가 이런 식으로 창작을 하는구나. 창작은 이제 뭐 창작이 정말 무에서 유도 있지만 대부분의 창작은 사실 기존 거를 얼만큼 모디파이해서 기존에 어떤 걸 만드냐가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 이 논리 흐름을 모사해서 만드는 게 생성형 AI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저는 일부분의 창작은 충분히 대체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결국에는 그 지금도 뭐 어떤 걸 만들어내는 기술, 어떤 걸 만들어내는 제품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뭐 제가 함부로 말할 수는 없지만 음악 같은 경우도 음악도 뭐 비슷한 음악들이 나오다가 어느 순간 센세이션한 음악이 하나 나와서 이런 음악들이 또 비슷하게 또 나오다 이런 식인 것처럼 이런 패러다임을 점프하는 일들은 결국은 인간에 의해서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작업이 아닌 일반인 수준에서 그런 서비스를 가공하고 이 가공의 의미가 이제 어떤 표절 시기가 없는 수준의 그런 서비스를 창작하는 일들 정도는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분야마다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사실.